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재판장님 물어보셨어요. 재판장님. 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제가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뭘 취소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아니 지금 재판장 제지해 주시죠. 저기 뭐 피고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는 언론 지상에 반대 아마 신문으로 해주시죠. 좀 나왔던 것 일단 같고요. 방금 뭐 취소하신다는 게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취소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새로 임명이 됐을 때에는 변론을 제기해서 더 저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 사실이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뭐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느 그런 이야기- 언론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들었다는 얘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냥 얼핏 읽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46항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마은혁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마은혁 직무 대행으로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 마은혁을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의하셨습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제 결정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은 이 마은혁만 남았잖아요. 마은혁 임명 관련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논의한 사실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4월 8일 대법관 마용주,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하시면서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지명하셨지요. 네. 피고인과 최상목은 여야의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다가 그 무렵 마은혁을 임명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4월 8일쯤 됐을 때 전체적인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재난 상황도 좀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만 바로 또 10일 뒤에는 두 분이 또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또 두 명이 결혼이 돼서 7인 체제가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마은혁 후보님과 마영주 후보님 이렇게 전체적인 헌법재판관 내지는 그 법률 관련 이거를 채우면서 눈앞에 보이는 두 분의 또 결혼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51항 생략하겠습니다. 예, 52항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담화문에서 그 이완규, 함상훈 이제 지명할 때 담화문입니다. 제가 간략히 좀 읽어드릴게요.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라고 밝히셨는데요. 이 자체로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해서 향후 있을 탄핵 심판 등
비상계엄 관련 헌법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예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그런 그 업무에 과중에 걸려 있다라는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50사항입니다. 피고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3일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2024년 12월 27일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 가결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마용주 대법관도 그날 임명했는데 권한대행이었던 피고인하고 최상목은 왜 그 이전까지는 마용주 대법관 임명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그 업무의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의 과중 이런 것들 때문이었지 뭐 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을 이제 그런 그 헌법기관의 체제 자체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다 같이 할 때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순서를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56-1부터 56-3을 먼저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김주현이 2024년 12월 11일경부터 2025년 2월 20일경까지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과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통화한 사실 알고 있으십니까? 모릅니다. 김주현은 천대엽과 마용주 임명 문제로 통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했었고요. 천대엽은 진술서를 제출해서 마용주 임명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민정수석인 김주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으세요? 모릅니다. 김주현이나 정진석이 마용주 임명 독촉과 관련된 천대엽의 연락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보고하거나 논의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 대법원 쪽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대통령실에 전화를 걸어서 마용주 대법관 좀 빨리 임명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임명 안 해준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하고 최상목은 56항입니다. 피고인하고 최상목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권한자제 명목으로 정당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비판을 희석할 목적으로 윤석열이 임명 동의안 제출했던 마용주도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죠.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당연히 대통령실 근무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장이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고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권한대행한테 보고가 안 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7항입니다. 2025년 4월 8일은 이미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였으므로 2025년 6월 4일 내에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정치적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공석이 예견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공석을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순번 152번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 2048쪽 11행부터 14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여기 보면 일요일에 현안이 있으니 월요일 날 나에게 오라란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저는 민정수석이다 보니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이 떠올랐습니다.
뭐 장소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4월 7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총리님을 뵈러 갔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결정입니다. 지명 전입니다. 결정하기 전날인 2025년 4월 6일 일요일에 김주현에게 연락해서 4월 7일 월요일에 피고인을 찾아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죠. 제가 그게 기억이 조금 명확치가 않았는데요. 4월 6일인지 4월 7일인지. 피고인 그러니까 4월 7일은 지명하기로 결정하신 날이고요. 김주현 피고인 만나서요. 그거는 다 뭐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니까 김주현 피고인 만난 날이 4월 7일이고 김주현 피고인은 4월 6일에 하루 전날 나 보러 오라고 지시했답니다. 피고인이.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4월 7일 날 아침에 연락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기억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하면 됩니다. 네. 피고인은 당시 김주현에게 직접 연락하신 겁니까? 직원을 통해서 김주현에게 통보하신 겁니까? 직접 연락한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김주현에게 최초 연락하실 때 김주현에게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그 용건을 밝히셨습니까? 제가 그 수사기관 특검에 진술을 할 때인가요? 특검께서 저한테 질문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하니 오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그 내용을 그렇게 박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헌법재판관 그 임명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도록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순서 바꾸는 건데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피고인께서 언제 불렀든 김주현을 최초로 부르셨을 때 대통령국 헌법재판관 네. 지명 관련 사항이라고 이제 네. 용건을 말씀하셨냐는 건데요. 알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당시 피고인께서 지금 입장은 당시 김주현이 법조인 10여 명의 명단에 기재된 리스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건을 말해야 피고인 네. 김주현이 그걸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런 취지를 전달을 했을 겁니다. 61항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오전 9시에서 10시경 정부 서울청사 총리 사무실에서 김주현과 헌법재판관 지명사항 논의하셨죠. 네,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영택,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이 배석을 한 겁니까? 네, 피고인은 당시 김주현으로부터 법조인 10여 명의 이름, 경력, 현재 직책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받아봤다는 거죠. 네, 피고인의 기억에 당시 리스트는 그 한 장에 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피고인은 그 리스트 보시고 나서 김주현에게 돌려주셨습니까? 네, 돌려줬습니다. 66항입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뭐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4월 6일이든 4월 7일이든 지금 피고인이 김주현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그 임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말을 꺼낸 겁니까? 아니면 김주현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던가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2명 지명한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 지명은 어떻게 되느냐? 김주현이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피고인이 먼저 말했습니까? 제가 아마 김주현 수석을 불러서 만났을 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습니까? 뭐 전화를 하든 뭐 딴 사람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뭐 지명해야겠다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언급을 한 겁니까? 좀 언론 같은 데도 좀 나왔던 거는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죠. 네네. 네네. 이제 어떤 말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김지현 피고인이 권한대행 집무실로 왔을 적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거 약간 구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피고인이 약간 혼동을 해서 한꺼번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화할 때 어떤 내용의 전화가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지현 피고인이 총리 집무실로 와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구별해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구별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누가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누굴 말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언론 등에서 언급이 되는 거는 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본인이 결정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주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피고인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그 김주현한테 전화해서 호출하셨을 땐 당연히 이제 피고인이 먼저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고, 그렇죠? 용건 밝히셨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